저는 사회초년생분들은 무조건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재테크는 스크루지 않는 재테크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지금 법인회사 여러 개 운영하고 있는 재테크는 스크루지입니다. 재테크는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 것 같아요. 돈 관리, 그리고 투자하고 돈을 더 버는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요. 사회 초년생 때에는 아무래도 투자 실력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 관리하면서 절약하는 게 가장 중요했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사회 초년생 때부터 이제 N잡을 시작했어요. 제가 3년차 될 때부터 뭔가 좀 월급의 수익을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011년부터 N잡을 시작했고, 그게 지금의 자산 형성에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1억을 만들었던 때가 2014년 정도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4년 반 정도 일했을 때, 그때 이제 1억을 모았었고, 그때는 뭐 통장 쪼개기, 절약, 뭐 앱테크 이런 것들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월급의 한 70% 이상은 저축을 했었고요. 그렇게 저는 4년 반, 5년 정도 해서 1억을 모았었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결혼을 했고, 그 다음에 투자라는 걸 좀 시작했어요. 투자를 시작해서 10억을 만들었을 때가 제가 2019년, 2020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그때였고, 그리고 2024년 초에 제가 순자산 20억을 만들었습니다. 네, 저는 뭐 부동산 대출 받은 건 하나도 없고요. 네, 그래서 대출 없이 순자산을 모았고, 뭐 마이너스 통장 정도는 조금씩 이제 활용을 했었고요. 네, 저는 돈 되는 건 다 했어요. 뭐 어떤 특정 자산, 어떤 전략, 전 이거 하나만 옳다라는 건 정말 안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픈마인드 다 열어놨었고, 내가 다 경험해보고 투자해보고 돈을 다 버는 것에 일단 또 집중했었고요. 내가 주식 전문가가 돼야지, 코인 전문가가 돼야지, 부동산 전문가가 돼야지, 이거는 좋은 접근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그냥 다 모든 자산에서 돈을 다 벌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자산에 투자해서 버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15년 넘게 재테크를 해오면서 정말 많은 실패를 겪었었거든요. 무조건 성공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실패를 저는 어떻게든 이겨냈습니다. 안티프레이즈라는 단어 혹시 아세요? 깨트리려고 막 깨트려도 깨지지 않는, 저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었거든요. 뭐 세입자한테 월세를 줬는데 계속 한 달, 두 달마다 나가게 되고, 또 사람을 또 구해야 되는 상황도 나왔었고, 보일러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물바다가 된 적도 있었고, 그리고 저는 전세 준 집에 위층에서 누수가 있는데 윗집 주인이 이걸 누수 처리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뭔가 3년 동안 다툼하다가 이제 변호사 선임해서 저는 민사소송 간 적도 있었고, 정말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도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겪어야 되는 과정이구나라는 생각해서 어떻게든 그냥 참고 견디고 또 참고 견디고 이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제가 첫 번째 N잡 했던 게 영어 어플 만드는 거였어요. 2011년에 스마트폰이 막 보급되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이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겠다.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라고 생각했었고, 제가 새벽에 영어학원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어학원 강사랑 같이 해서 너가 컨텐츠를 줘. 내가 영어를 못하니까 대신 내가 개발해 줄게. 기획하고. 그리고 뭐 동료 개발자, 디자이너, 지금 제 와이프인 그때는 여자친구, 그래서 5명이 팀을 꾸려서 영어 어플을 만들었고, 이게 엄청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앱스토어 유료 3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점점 시리즈를 냈었고, 그렇게 이렇게 돈을 버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보다 N잡을 일찍 시작했던 게 도움이 되었고, 제가 지금 재테크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전에는 헬스 크리에이터였어요. 제가 운동 전에 42kg였거든요. 그래서 그 42kg에서 68kg까지 찌운 그 비결을 블로그를 통해서 많이 알려줬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회사 다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운동을 배우고 싶어 하더라고요. 저는 이걸 이용했어요. 나한테 운동을 배우고 싶은 니즈가 많구나. 저는 이거를 온라인 PT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온라인 PT로 또 수입을 또 거뒀었죠. 저는 맨 처음 시작하게 된 거는 월급만으로는 답이 없다라는 생각이 맨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부수입을 만들어야겠다. 그때는 N잡이라는 단어도 없었거든요. 투잡, 이 단어가 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난 투잡을 뭘 해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제가 그때 컴퓨터 공학과 출신이었고 개발 직군에 있다 보니까 그럼 아예 그냥 내 전공 한번 살려보자.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그렇게 해서 시작했던 것 같고요. 다들 이제 N잡 하는 거를 어려워하거든요. 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추천드리는 방법은
너가 좋아하거나 잘하는 것으로 일단 시작해봐라 라는 게 저의 첫 번째 조언입니다. 그래야지 꾸준히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잘하는 걸 해야지 지루하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제가 본격적으로 투자 공부를 했던 거는 2018년이었어요. 그때 주식 투자 공부를 좀 처음 시작했었고, 그때 하루에 4시간? 주말에는 한 6시간, 7시간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뭔가 저한테 공부, 뭔가 스트레스라는 요소는 아니었고,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다라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권의 책을 계속 읽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투자책을 많이 읽고 있는데요. 그 투자서에서 그 작가님 또 뭐 강사님들의 그 인사이트를 내가 이 한 권으로 흡수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한 레버리지 수단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도구인 거죠. 이거는 사실 개개인의 차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의 워라밸이 중요한 사람이 있을 거고, 저는 지금이 아니라 한 10년 뒤의 워라밸을 전 중요시하게 생각했거든요. 전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당장의 워라밸이 중요한 사람은 나중에 워라밸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 말은 나중에 워라밸이 있는 사람은 지금의 워라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잠을 더 줄이고 본업하고 엔잡하고 공부하고를 이걸 계속 10몇 년 동안 반복해 왔던 거고, 지금 이 순자산 20억이 넘는 자산이 결과물만 보면 굉장히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 과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다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럼요. 왜냐면은 어떻게든 시드머니를 모으기 위해서는 내가 돈이 안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돈이 안 나가기 위해서는 그 모임도 줄일 수밖에 없는 거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사고 싶은 거 못 사고, 뭐 가족들한테 줘야 되는 것도 많이 못 주고 그랬었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몇 년 전부터는 어느 정도 좀 쓰면서 살고는 있습니다. 네. 순자산 20억을 모으고부터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진짜 100억, 뭐 200억, 300억 가려면은 재테크로는 한계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20억이 모였으니까 이제 평생 굶어 죽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가 회사를 운영합니다. 스타트업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스타트업을 잘 키워서 어떻게 회사 밸류를 높이는 게 저의 자산을 정말 크게 뻥튀기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법인 여러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초년생분들은 무조건 절약이에요. 내가 내 돈을 제대로 관리할 줄 모르는데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자금을 어떻게 관리하겠어요? 뭐 100만 원, 200만 원부터 제대로 내가 관리할 수 있어야지 억 단위도 저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회초년생은 어떻게 보면 월급이 들어오고 수입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전 이때 돈에 대한 마인드를 제대로 확립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약간 포기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내가 아무리 월급 모으고 저축 투자해도 서울 아파트 사기가 되게 쉽지 않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20대 때부터 그냥 즐기면서 살자라는 주의로 많이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안타까운 게 있는데, 근데 사실 부동산 사는 거는 조선시대 때부터 어려웠다는 거 혹시 아세요? 한양에 살기 원했고, 다들 정약용이 자기 아들한테도 무조건 한양에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고, 우리 어머니 부모님 세대에서도 진짜 월급을 정말 오랫동안 모아야지만 그 아파트를 살 수 있었거든요. 그게 이 격차는 똑같긴 해요. 근데 이제 금액대가 너무 막 몇십억 이렇게 돼버리니까 나하고는 좀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뿐이지, 우리 부모님 세대, 뭐 조상님 때부터 정말 쉽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안 쓰고 포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17년이죠. 그러니까 오피스텔 빼고 아파트로 예로 들면은 2017년 제가 34살 때, 근데 이것도 제가 엔잡을 했기 때문에 부동산 담보대출 안 받고 매수를 할 수 있었던 거지. 근데 만약에 제가 다 돈 쓰고 이랬으면 저도 진짜 서울 아파트 사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의점 알바에서 받는 월급이랑 회사에 취직해서 받는 월급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럼 굳이 내가 회사를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그런 쪽으로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쪽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뭔가 꾸준하게 계속 일하는 거를 원치 않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난 좀 쉬고 싶은데 뭐 2달 일하고 여행 갈 수 있는 그런 자금 마련해놓고 또 쉬고 싶고, 이런 패턴이 좀 반복되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하는 경쟁력은
이제는 하나만 잘해서는 뭔가 인정받기 쉽지 않다라는 것을 전 느끼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개발인데 개발만 잘해서는 그 회사에서 인정받기 쉽지 않다. 개발도 잘하면서 마케팅 능력도 있어야 되고 기획 능력도 있어야 된다. 저는 약간 육각형 인재가 요즘 시대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개발에만 집중했었다라면 그때 엔잡으로 어플을 만들지 않고 그러면 저도 계속 그것만 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엔잡을 통해서 마케팅도 내가 스스로 해봤고 기획도 해봤고 PM 역할도 해봤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어릴 때부터 대표이사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팀을 이끌어가는 대표가 되어 본 거고 그 경험을 했던 게 지금의 스크루지가 순자산 20억을 모으게 된 비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퀀트 투자요. 네, 퀀트 투자가 정말 오랫동안 투자를 하면은 장기적인 수익률이 꽤 되거든요. 뭐 20년간 투자 시 몇백만 %의 수익률을 불어나요, 자산이. 물론 그 전략대로 계속 했을 경우에는. 근데 진짜 예를 들어서 S&P 500 ETF가 연평균 8%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퀀트 전략은 연평균 50%짜리 전략이거든요. 이거를 진짜 일찍 알았더라면 정말 나는 지금 뭐 몇백억이 있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사실 퀀트 투자라고 말하는 순간 나하고 정말 먼 이야기. 막 수학 되게 잘해야 될 것 같고, 뭐 팩터, 재무제표 내가 정확히 이해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선입견이 있거든요. 근데 전혀 그러지 않아요. 그냥 퀀터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회원 가입하고 무료로 저희가 주는 그런 그 횟수가 있거든요, 하루에. 그거를 통해서 내가 백테스트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직접. 그러면 이게 진짜 쉬운데? 별거 아닌데 내가 어렵게 생각한 거구나라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PBR, PER, ROE 이런 것들 다 조합해가면서 약간 게임하듯이 백테스트 하거든요, 저희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전략이 나오는구나, 이런 전략은 안 먹히는구나, 뭐 스파이랑 TLT 조합을 했을 때는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거죠. 뭐 본인이 직접 전략을 못 짜겠으면은 뭐 퀀터스에서 미리 짜놓은 전략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활용해서 투자하셔도 좋고요. 저희는 S&P 500을 이기는 전략 만들어냈고 슈드 ETF를 이기는 전략을 또 만들어냈고요. 코인도 이제 비트코인을 이기는 전략도 만들어냈습니다. 네. 투자 금액은 이제 본인이 직접 하시면 되고, 뭐 퀀터스 같은 경우에는 투자금을 저희 쪽에서 안 받아요. 그냥 본인의 주식 계좌, 코인 계좌에서 넣으시면 되고, 저희는 그냥 API 연동만 해놓고 그 사람의 뭐 인스턴스를 띄워서 매매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전혀 위험하지 않고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자동 매매, 뭐 AI 투자, 그거 내가 안 하는 거니까 사기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직접 손매매를 해야 되는 그 불편함을 없애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사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퀀트든 부동산이든 뭐든 내가 모르는 거는 사기라고 생각하는 그 선입견이 있는 것처럼 내가 이걸 공부하게 되면 정말 너무 좋은 투자고 과거 통계 기반으로 이거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안정하고 어떤 때는 이제 마켓 타이밍이 빨간불이 들어오면은 이제 미리 빠져나오고 그런 전략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보다 더 신속하고 빠르게 얘가 대응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퀀트 투자를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기반의 투자가 정말 제 성격에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약간 좀 정해져 있고 객관적으로 투자하는 거. 그래서 저는 이걸 하고 친구들 이제 동창들한테도 많이 알려주고 그랬었고, 저는 이걸 통해서 스터디를 열어서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는 그런 것도 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 자산을 증식하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결국엔 재테크라는 카테고리 내에서 투자는 그냥 하나의 수단일 뿐이라고 전 보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투자로 막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했는데 망했어, 막 진짜 많이 잃었어. 그래서 다신 투자하네 라는 생각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주식 투자로 이제 조금 주식 계좌 잔고가 줄어들잖아요. 저는 엔잡을 더해요. 엔잡을 더해서 결국엔 그 이름만큼 제가 더 채워넣으면 된다고 보거든요. 재테크라는 게 내가 워렌 버핏처럼 찰리 먼거처럼 주식 투자에 진짜 귀재가 돼야지, 전 세계적으로 내 이름을 알려야지 라고 생각해서 주식 투자를 하지 않잖아요. 결국에는 내 재산이 어제보다 또는 작년보다 더 불어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재테크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잃어도 되지만 내가 그거를 어떻게든 채워 넣으면은 그럼 나는 결국 잃은 게 아닌 거잖아요. 전 그렇게 보는 게 합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테크의 관점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여러분은 잘 해낼 겁니다. 제 주위에 정말 많거든요. 제가 제 지인들한테도 무조건 엔잡해라, 너 진짜 나중에 노후에 큰일 난다, 너 그러다 폐지 주소가 된다 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왜냐면은 세금은 더 오를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많이 오를 겁니다. 왜냐? 노동 가능한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세금이 막 50%면은 내 월급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나도 뭐 투자로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데 진짜 나중에 가면 정말 힘들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나마 좀 괜찮을 때 엔잡을 통해서 더 벌어들이고 그걸 다 저축 투자에 활용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다들 퇴근하고 쉬고 싶어 하죠.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쉬면은 나중에 못 쉰다는 거, 그거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아세요? 제가 대기업 이제 나올 때쯤 어떤 분이 은퇴를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나이가 50이 중반이 됐고 이제 회사에선 나가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노후 준비 하나도 안 돼 있던 거예요. 대기업을 다녔다고 해서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을 거라는 선입견을 깨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사람은 많이 벌었기 때문에 또 많이 쓴 거예요. 그동안. 이러면은 그냥 중소기업, 대기업 큰 차이가 없다고 좀 보거든요. 그리고 그때 많이 놀랐어요. 나보다 10년 선배가 모은 게 진짜 훨씬 없었다, 나보다. 그런 생각 때문에, 대기업이 크게 중요하진 않구나. 내가 어떤 마인드로 이 월급을 모았느냐가 더 중요하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정확히 그 중산층의 정의를 잘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연 한 1억 정도는 벌어야지 좀 먹고 살만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물론 제 기준이 남들보다 좀 높은 것도 있긴 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노후 준비도 하고 지금도 이제 가족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하려면은 연 1억은 벌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대기업이 아니면 그게 좀 늦긴 하겠죠. 저 같은 경우에 연봉 1억을 6년차? 그때 6년차, 7년차 때부터 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달성하는 거는. 저는 물론 대기업이 이직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만 중소기업만 다닌다고 하면은 꽤 오래 기간이 걸릴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달성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3년차가 되면은 이직하라고요. 후배들한테는. 그리고 제가 머니메이커스라는 그 재테크 커뮤니티 운영하고 있는데 무조건 3년차, 4년차 때 이직해야 된다. 왜냐면은 재테크를 하려면 결국엔 내가 연 벌어들이는 수입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럼 내가 어떻게 보면 그 30%라는 연봉 상승률이 어떻게 보면 투자 수익률이라고 갖다가 좀 보거든요. 그래서 연봉 30%는 대부분 올리잖아요, 이직할 때. 저도 이제 이직할 때 많이 올렸었고 저는 무조건 이직해라. 그게 답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누구랑 만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재테크 커뮤니티 운영하니까 다들 생각이 이렇거든요. 그들은 정말 생각이 남달라요. 20대인데 어떻게 하면 투자를 더 잘할 수 있고 더 같이 공부할 수 있는지 그거를 연구하는 애들이 모인 거예요. 저희 커뮤니티에는. 근데 다들 20대 분들 예를 들어서 막 많이 그냥 헌팅포차 가 있고 막 술 먹고 그러잖아요. 물론 그분들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뭐 가끔은 그런 것도 필요해요. 20대 때는. 근데 어디에 메인을 좀 더 집중하느냐, 그게 저는 중요하다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생산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는 자주 만남을 가져도 좋다라는 주의입니다. 저는 저희 집안이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거든요. 엄마한테 그 절약 정신을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그 절약 정신 때문에 저는 무조건 나중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지금 아니야. 나중. 1억 모으고 써야지. 근데 1억 모았는데도 안 썼어요. 2억 모으고 써야지. 2억 모았는데도 안 썼어. 10억 모으고 더 써야지. 안 썼어. 근데 이제 20억 모으고 저는 좀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그 타겟을 좀 정해놔라. 근데 너무 그게 멀리 있으면 안 된다. 뭐 20억 모을 때까지 안 써야지 라는 생각으로 가면은 너무 멀어요. 그래서 1억 모을 때까지 안 써야지 라는 생각을 갖다 보면은 실제 1억 모으잖아요? 안 써요. 왜냐? 다음 2억을 더 빨리 모아야 되거든요. 그냥 그런 생각으로 저는 왔던 것 같아요. 단기적인 목표. 뭐 그거를 1억이 아니라 1,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1억 이런 구간을 미리 중간중간 심어 놓는 거죠. 그래서 뭔가 달성했어 라는 성취감. 그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정답은 아니다라는 것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순자산 20억 모으고 나서 이제 차를 좀 좋은 거를 구매한 것 같아요. 전 그 전까지는 차는 있었지만 그냥 누구한테 받았어요. 계속 가족이 물려준 거 진짜 낡은 것들을 타고 다녔고 그거를 최근 몇 달 전까지 그걸 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새로운 차를 뭐 물론 법인을 통해서 계약한 거긴 하지만 이제 좀 좋은 거를 좀 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안 샀으면 좋겠고 차를 결혼하고 나서 이제 아기가 생기면 차는 필요한데 그거를 굳이 좋은 차를 타야 되나? 라는 생각도 있고 굳이 신차를 구매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냥 차가 필요한 거지 내가 누구 뽐내기 위해서 차가 필요한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차의 용도를 봤을 때는 내가 그냥 가족을 데리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하게 좀 더 편하게 그러기 위해서 그냥 굴러갈 수 있으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정신 차려라 말하고 싶고요. 너 그러다 진짜 X 된다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지금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알았던 친구들, 지인들, 형들 있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 노후 걱정하고 있어요. 그 말은 지금 20대들 똑같다는 거거든요. 제 인생을 15년 전 돌린다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왜냐 이 사람들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은 지금 제 주변 사람들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주변 사람들이 제가 어릴 때 계속 저한테 뭐라 그랬거든요. 그렇게 모아서 뭐해? 이 스크루지 같은 놈아. 이런 식으로 계속 저한테 핀잔을 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저한테 재테크를 알려달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왜냐? 돈이 필요하거든요. 제 기준으로 필요했던 자금이, 노후 자금이
15억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다 빼고 노후 자금으로만 은퇴 후 수입이 없고 그 자금을 활용했을 때 한 10몇억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개개인의 차가 있어서 그걸 한번 계산해 봤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그럼요. 투자는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왜냐면은 너무 재밌어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나오는 것도 재밌고 내가 예상했던 게 맞는 것도 재밌고 그래서 공부할 게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게임을 할 때 끝판왕 깨고 나면 그 게임 다시 하나요? 안 하잖아요. 재미없잖아요. 투자는 끝이 없는 게임인 것 같아요. 계속 새로운 게 나오고 이것도 대응해야 되고 트럼프가 이렇게 할 줄 아무도 몰랐잖아요. 트럼프 계속 말을 바꿀지도 아무도 몰랐고 이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국내 주식시장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되신 분께서 일단 공약하신 것도 있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경제나 주식시장이 좋겠지만 아무래도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굉장히 낮죠. 그리고 한 10몇 년 뒤 되면 이제 0. 몇 %로 떨어지거든요. 그건 정말 답이 없어요. 저는 답이 없다고 보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지금 벌 수 있을 때 많이 벌어놔야 되고 그 뒤에 뭐 다른 나라로 간다든지 그건 이제 선택인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정말 우리나라는 정말 큰 위험에 처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해보라고 하는 게 블로거거든요. 블로그 되게 식상하잖아요. 진짜 블로그에 다들 블로그에 근데 안 하는 사람 진짜 많죠. 아직도. 근데 블로그가 정말 기회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블로그 자체만으로 돈이 크게 되진 않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블로그를 하면서 내가 새로운 트렌드를 읽어낼 수 있고요. 돈 냄새 맡을 수 있는 레이더를 장착할 수 있어요. 어디가 돈이 되는구나. 남들보다 더 빠르게 알 수 있다는 관점에서 블로그 시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블로그 하게 되면은 이제 마케팅하는 방법 알아요. 그럼 이제 블로그에서 이제 다들 협찬 많이 받잖아요. 협찬 받은 거 이제 홍보글 써주고 근데 이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남을 마케팅하는 게 아니라 나를 마케팅하는 수단으로 이제 바뀌거든요. 결국에는 나라는 상품을 세이지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을 갖출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전 블로그 시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